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제너럴 아마겟돈이라 불리는 수로비킨 장군이 우크라이나 작전 러시아군 군권을 맡은 뒤 한 말이 있습니다. 니거스, 주스, 호모섹슈얼스로 구성된 제국이 성스러운 러시아에 달려들고 있다. 당신네들이 전쟁에 지면 당신 아들들이 거세당할 것이다. 모스크바는 콩고가 될 것이며 러시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일장 훈시를 했습니다. 병사들을 대상으로 한 수로비킨 장군의 일상에는 비장함이 묻어납니다. 특히 스비시안네 보이나 성스러운 전쟁이란 단어부터가 상징성이 있습니다. 나치 독일에 맞서 싸운 대조국 전쟁을 기리는 스비시안네 보이나라는 곡의 가사 내용이 함축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스타바이 스토라나 아그롬나야 떨쳐 일어나라 거대한 국가여라는 구절로 시작되는 가사처럼 파시스트를 경멸하는 이번 전쟁에 모든 것을 걸자는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모든 믿음의 압제자, 침략자, 강간 약탈범, 민간인 학살자를 무찌르자 고결한 분노가 파도처럼 끌어오르게 하자는 성스러운 전쟁이 또다시 시작됐다고 수로비킨 장군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분노를 더 이상 참지 말고 지난 8년 동안 러시아인들을 학살했던 우크라이나 네오나치를 뿌리 뽑자는 기계가 잘 드러났습니다. 평소 무뚝뚝하고 표정이 없는 수로비킨 장군의 패러디 사진도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 공습이 대성공을 거둔 뒤 표정이 활짝 폈다는 패러디입니다. 미사일 폭발 섬광이 번쩍이는 것처럼 그의 표정 그리고 특유의 대머리가 더욱 번쩍번쩍 빛을 발산했다는 겁니다. 어제 공습을 계기로 러시아는 키예프의 젤렌스키 정권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메드베제프 전 러시아 대통령은 현 키예프 정권은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현 정권의 완전한 붕괴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견이라면서 키예프의 나치 정권은 러시아에 대해 지속적이며 직접적이고 명확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러시아인과 국경을 지키기 위해 러시아의 향후 목표는 우크라이나 정권의 완전한 붕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월요일 우크라이나 전역에 가한 미사일 공격에 대해서는 퍼스트 에피소드라면서 다음 편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11일 대대적인 미사일 공격으로 우크라이나의 군시설과 인프라를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75발을 탐지해 41발을 요격했다고 주장하지만 비공식 집계로는 모두 191발의 미사일을 주요 도시에 퍼부었습니다. 폭격기에 장착된 미사일에는 젤렌스키 스도브름 우토럼, 젤렌스키 굿모닝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11일에도 여러 도시에 2차 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정신 차릴 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발전소가 파괴되면 식수도 끊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겨울도 다가오고 있어 또다시 우크라이나인들이 다시 유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 러시아군은 크라스니 리만의 3개 도시를 수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가 화상으로 등장해 미사일 공격을 가한 러시아를 맹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면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굴 윤곽선과 배경의 경계가 너무나도 뚜렷합니다. 일반인들은 젤렌스키가 용감하게 항전을 촉구한다고 믿지만 영상 전문가들은 크로마키 기법으로 촬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이 민간인을 학살한 뒤 오히려 러시아에 뒤집어 씌우는 영상이 나돌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에 이를 조사해보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네오나치가 민간인을 살해하고 구덩이에 몰아넣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러시아 인권평의회 의장 발레리 페도로프는 유엔 인권이사회, 유럽 안보기구, 애니스티 인터내셔널에 이 영상을 통보했습니다. 페도로프는 이 영상이 비사법적 살인의 증거라면서 키예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제거되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잔악 행위는 가차 없는 청산과 반동 분자 색출을 주장한 우크라이나 정권의 주장으로 인해 촉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러시아 조사위원회는 우크라이나 동부 쿠피안스크 인근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학살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영상은 네오나치 아조프 연대 고위사령관이었던 막심 조린이 일요일 온라인에 공개한 것입니다.
영상에는 구덩이에 반쯤 묻혀있는 시신과 거의 벗은 차림의 남성이 구덩이로 굴러 들어가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조리는 처음에 이 영상을 공개하면서 반동 분자에게는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가 오히려 비난이 거세지자 러시아 점령군의 휴대전에서 나온 영상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자기네들이 저질러 놓고 책임을 러시아에 뒤집어 씌우는 시기였습니다. 뻔한 거짓말이 통할 리 없습니다. 영상은 우크라이나군이 마을을 장악한 10월 9일 오후 촬영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키예프가 벌인 전쟁 범죄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조리는 러시아군과 친러 주민의 학살된 이미지를 상습적으로 게시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지난 5월 그는 살해된 우크라이나 반체제 인사 사진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가에서는 우크라이나에 개입하지 말라는 거센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애리조나 출신의 공화당 의원 폴 고사르는 미국이 개입하지 말아야 할 우크라이나에 대해 지원을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바이든과 그의 범죄 가족이 젤렌스키에게 빚을 진 게 있는지는 모르지만 미국인은 젤렌스키에게 빚진 게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여기서 폴 고사르 의원이 범죄 가족이라는 단어를 쓴 게 주목할 만합니다. 젤렌스키가 미 대선에서 바이든이 이길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겁니다. 젤렌스키는 바이든의 아들 헌터가 우크라이나 에너지 회사 이사회 자리를 맡아 돈을 번 것을 조사해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폴 고사르 의원은 공화당 내에서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확고한 전쟁 반개입 주지자로 계속 미국의 대우크라이나 지원을 반대해왔습니다. 5월에는 400억 달러 규모의 군사 경제 지원 패키지를 반대했고 지난달에도 120억 달러 지원 패키지에 반대했습니다. 그는 국경이 뚫렸고 펜타닐이 수많은 미국민을 죽이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이 기승을 부리는 와중에 왜 우크라이나에 돈을 퍼주냐고 강력하게 바이든을 비판했습니다. 좌파 기득권층은 돈이 썩어나 그 많은 돈을 퍼주고도 또다시 120억 달러를 주려 하느냐. 이건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니라 아메리카 라스트라고 비판했습니다. 폴 고사르 외에도 조지아 출신 공화당 의원 머저리 테일러 그린도 바이든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키예프에 대한 미국의 원조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고 있으며 전 세계인들의 생활비를 올리고 있다고 맹공을 퍼붓습니다. 또 플로리다 출신 공화당 하원의원 폴 게츠도 핵전쟁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우크라이나를 국제 돈 세탁 기지로 운영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는 이처럼 정신이 제대로 바뀐 사람들이 그래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적이 아니고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동맹이 아니라고 당당히 외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미국은 두 개의 상반된 여론이 양립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 역시 이런 정상적인 편과의 연대가 돼야 하는 게 맞습니다. 가치 동맹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 가치라는 것은 정상적인 가치여야 합니다. 피시주의와 국가 정체성 파괴, 젠더 이슈를 내세운 가족과 공동체 파괴 같은 비틀 이념은 공유해야 할 가치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옛날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미국이 아닙니다. 러시아 역시 옛날에 알고 있었던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러시아가 오히려 정상적인 시절의 미국과 같습니다. 위치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습니다. 미국도 하루바삐 정상화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